저는 일단 남편한테 생활비 포함해서 양육비까지 해서 받은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대치로 줄 수 있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키우면 똑같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우리가 그 안 키울 때 80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80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뒤에 뭐 소득이 생긴다면 더 증가해서 네, 주실 하겠죠. 거고, 하지만 맞춰서. 네.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에 그 금액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들 치료비까지 좀 더해가지고 치료비 얼마 보시는데요? 한 달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을 네. 한 달에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손 들었다, 손 들었어 진짜.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비가 1인당 64만 원. 네, 64만 원.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128만 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내분이 특별히 치료비가 더 네, 100만 요구하고 싶은 원이면 사항을 228만 원. 228. 와. 월급이 얼마인다고 그랬죠? 정도 같습니다. 230 빼면은 얼마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같이 좀 살아야 되겠네. 꼭 이거는 붙잡고 살아드릴게요. 이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인당 50만 원 치료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이들이 평생 보험을 못 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나 수액을 맞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비급여 그대로 다 내야 아니, 돼요. 보험이 왜 뭐가 안 되네? 이 병 자체가 보험이 안 돼요? 이제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는데 228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는 80인데 네. 228을 내놔라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은 보험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근본은 이거네. 내가 보니까 유전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이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는 확실히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소 무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치료 비용에 소득 수준에 맞게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소득 그때 비율로? 투명하게 소득 그렇게 소득 비율로 비율로? 부담하면 근데 양쪽이 저는 하나 공평하잖아요. 궁금한 네? 게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네. 조금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네. 55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네. 왜 얘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저는 조정을 할 때 말릴 수가 중요한 없었구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납득이 되고 후회가 없거든요. 좀 합리적인 서류 조정을 하면 아내분도 앞으로 제가 보니까 미련이 없지 진짜 않겠습니까?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이 깊은 정도면.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228이 웬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갑자기 228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50, 50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 교섭은 우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아빠의 그런 입지를 뺏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없으시구나. 예.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최소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12번
까지. 오. 그러니까 최소. 언제든지 거의 반은 원하면은 우리가 키우는 거네. 아니 죄송한데 아니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양육비만 받고 그냥 우리한테 넘긴다는 얘기네. 반반 키우자라는 얘기일 아니 수도 있네. 그런 그런 의미가 취지가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 제약 없이 보게 해주겠다는 보게 해주겠다. 의미인 것이지. 네. 만약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기회만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키우고 양육비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거를 의무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완전 와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 교섭관 같은 경우가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퇴근한 이후의 시간으로 금토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를 주말마다 내팽개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이거를 의무로 판사님한테 하겠다는 게 좀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요런 사례가 있나요? 반반 양육. 반반 양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동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법정에서도 두 분이 서로 동의만 하면 공동 양육의 형태도 가능한데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달씩 하는 경우도 한 있고 달씩. 가령 학교 다닐 때는 아빠랑 살고 방학 때는 엄마랑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이러한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집을 기준으로 그 학교를 지역으로 갈 정할지 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항상 같이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근에. 네. 그러려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셔야 되죠. 사이 좋죠. 그럼 이제 두 분이 네, 공동 양육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네. 양육권에 관해서 논의를 접도록 하고 네. 네, 그 저희가 좀 장시간 재산 분할과 또 양육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떻게 진주 씨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혼하면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호되게 혼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다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뭐 미납금 이런 거 그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25년 새해부터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미납 통지서가 25년에 새로이 날라오면 네. 날라오면. 집 명의가 아내로 이전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날라오면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날라오면? 그다음부터 막 날라와도 돼요? 하나 날라오면? 근데 뭐 아시는지 후회는 모르겠지만 없으시겠네요. 오늘. 고지서 쌓인 게 진짜 엄청납니다. 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명의 이전 쉽게 그전에? 얘기할 게 아니라 명의 이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명의전은 좀 네? 돈이 들고 왜냐면 두 분한테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거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로. 네. 그러면 과태료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날부터 일주일간 독방 육아하기 남편이. 하나에 일주일간 독방육아. 회사 나갈 때는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회사까지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그렇죠, 되니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오고 나서 아니 그럼 전담해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받아요, 주말이 받아. 껴있으니까. 일상입니다. 받으라고. 주말이 아니, 주말에도 지금 껴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데 뭘? 이미 일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하세요, 하세요. 저희가 밴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은 게 있는데 왜요? 쌍둥이 둘을 데리고 오로지 혼자서 브랜드를 가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것도 있고 신경을 잘 못 쓴 것도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고지서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이거 봐 이러면서 맨날 내미는 거예요. 이거 언급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많은 걸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취미 같은 게 취미신 거죠. 좀 있어서 그 봉투를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거. 첫날에도 그 증거랑 이런 거를 각종 그거를 다 가져오셔 서류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저 증거하고 그래서 아마 상담 받으셨죠?
상담 받았을 때 그 솔루션으로 아내는 여직 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불살 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고지서를 남편 앞에서 찢어주세요. 집에 싹 찢어주세요. 찢어서 네, 네, 하겠습니다.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 화로구이처럼 네. 그거를 좀 불살라 주세요. 아, 찍겠습니다. 뭐 이 정도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편분 저기 속이 두분 시원합니다. 다낸 겁니다. 다 낸 겁니다. 네네. 이제 더 이상은 고지서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이랬지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증거용이었죠. 예. 근데 많기도 하네요. 진짜 시원했어요. 제가 진짜 몇 번 찢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만 정말 큰 싸움이 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많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찢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시원했고 정말 다시는 그냥 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야지라는 생각. 네. 좋습니다. 아유 고생 아,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네. 네.